안녕하십니까, 연일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준일 열풍, 양준이란 가수, 50대 가수의 열풍, 그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그분을 좀 과문합니다만은 이야기를 듣고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재방을 한번 봤습니다. 슈가맨, JTBC에서 나오는 프로인데, 거기에서 이제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이제 28년 만에 나와서 이제 자기 히트곡 레베카라는 거 부른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외계인사로 깜짝 놀란 게, 첫째는 91년도에 자기가 데뷔했던 그 노래를 28년이 지난 2019년도에 노래 부르면서도 그 몸매라든가 춤 사이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양반은 그러면 미국에서 그럼 계속 연예인 활동을 했었나? 어떻게 저렇게 살도 찌지도 않고 몸매 그대로 춤도 그렇게 옛날하고 똑같이 더 세련되게 출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또 연예 활동을 거의 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또 서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끝까지 보면서 그분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참 제가 공감하는 게 많았습니다. 조금 뭔가 가슴이 짠하게 좀 가닿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무엇인가로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우리의 어떤 서민들의 삶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어떤 그런 삶하고 많이 닮아 있었다. 이분은 미국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너무 패션에 앞서 나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방송 금지도 당하고 그랬다 그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몇 차례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공연 직전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 공연을 하게 되면 바로 추방이니까 포기해라, 이래서 자기가 공연을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그렇게 힘이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그 당시는, 91년도 당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게 자기가 이제 공연을 하고, 결국 한국에서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럼 자기 팬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보자, 이러면서 건너갔다.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살았죠. 살면서도 이제 플로리다라는 어떤 조그만 식당에서 그 서빙을 하면서 이제 그걸 살아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 인터뷰에서, 아니, 몸매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서빙을 하면서 하루에 16km 가까이 걸어 다니는데, 16km를 하루에 걸어 다니면, 서빙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살이 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정말 16km를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다니면 나도 몸무게는 10kg 좀 빠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참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였구나. 자기가 한국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걸 보고 이제 떠났다는 거죠. 떠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음악을 접고 이제 서빙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서민의 연예인들의 삶을 그대로 그제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조국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 찬스 이용해가지고 그냥 사회에 상류층 가진 자들 어떤 그런 폐해, 월렴치하고 부도덕한 이런 폐해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우리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질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물러설 줄 모르고 오로지 남을 이겨야 되고 앞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불법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흥분을 하고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내로남불, 자기는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곳곳에 지난 연말부터 너무나 많이 보면서 분노를 하고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에 잡혀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 양준일이라는 가수는 쿨하게 그냥 한국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문제를 삼고 방송에서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을 되고 하니까 자기는 떠난 겁니다. 한국을 깨끗하게 떠나서 미국에서 막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데뷔되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스티브 유승준 씨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정말 동남아, 한국을 포함한 이 동남아권에서 한때 최고 인기를 누리면서 스타로 군림했던 사람인데, 군대를 가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하고 결국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우리 국적을 포기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속였다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건 20년을 쫓겨나가지고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자기는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소송도 내고 계속 뭐 항소 뭐 대법원까지 지금 가서 지금 판결을 받고 있고 계속 끈질기게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용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입니까? 자기 자신의 과언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 잘못됐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스티브 유와 양준일이가 대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양준일 신드롬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 무엇이냐? 가진 자, 힘센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독주, 폐해, 부도덕한 어떤 속에서 그야말로 홀홀단신 버티다가 20대 젊은 친구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떠나서 홀로 살다가 매스컴의 혐의에서 다시 불려나왔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저는 환호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양준일 씨는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노래는 20%, 춤이 80% 그랬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 오늘 뭐 준비했다고 보기보다는 뭐 삶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참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메말랐던 너무나 이 그 부도덕하고 엄청난 권력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사회에 메말랐던 그런 사회에 한 줄기 신선한 바람, 생명수 같은 그런 느낌을 양준일 씨가 불어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준일이라는 그 사람에게 함몰이 되고 그 인생에 공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박수를 치고 전부 다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런 역할을 한 데는 미디어나 SNS 역할이 엄청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나 SNS가 없었더라면 뭐 그 양준일 씨는 그냥 그대로 잊혀졌겠죠. 잊혀지고 그냥 뭐 미국에서 사는 한 제일 빙의표 포로 그냥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의 위력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진짜 잠자고 있던 그게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양준일 신드롬을 보면서 참, 이 양반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또 우리 대중들의 이미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기억이 되고 또 뭐 버틸 수 있는지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28년 만에 돌아온 그 양준일 신드롬은 정말 이 신선하게 우리한테 따라오고 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부분도 뭐 일부 나오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당분간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권력과 가진 가자와 부와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경주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 각박한 사회에 이 양준일 같은 사람이 그 인생 스토리가 우리를 좀 더 감동을 시키고 또 그렇게 환호를 하는 겁니다. 노래보다는 그 인생에 감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일 씨가 곧 뭐 팬미팅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과연 이 양준일이라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신도름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인생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런가 하는 반추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양준일 신드롬에 대해서 제 간단한 쇼그는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